다음은 주요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관리는 가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사과 농가의 경영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병해충 약제 방제는 약제를 사용하여 사과원의 병해충 밀도를 낮추어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밀한 예찰을 통해 약제를 선택하시고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년과 같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시에는 9회 또는 11회 방제력의 정규 방제 외에도 추가로 몇 차례 방제하시는 것이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일 전 정규 방제를 실시하였지만 그 이후 비가 연속으로 왔으면 비가 그치는 즉시 보호살균제 단용으로 방제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호살균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황토유황 등의 유황 제품을 살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나무 병에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생리장애 등의 원인으로 몇십 가지가 됩니다. 잎에 나타나는 주요 병에는 갈반병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갈색무늬병과 전무늬병입니다. 과실에 나타나는 주요 병에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은병, 그리고 바이로이드 또한 과실에 나타나는 병해입니다. 줄기에 나타나는 주요 병해는 불안병, 역병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갈색무늬병입니다. 잎과 가실에 모두 발생하지만 주로 잎에 발생합니다. 잎에 원형의 흑갈색 반점이 형성된 후 점차 확대되어 직경 1cm 정도의 원형에서 부정형 병반이 되고 병반 위에 병원균의 포자층이 흑갈색 소립이 많이 형성됩니다. 병든 잎은 2주 또는 3주 후 황색으로 변해서 낙엽됩니다. 장마철 기온이 서늘한 시기와 한여름의 고온기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 많이 발생되고 고온 시에는 발생이 적습니다. 방제는 낙하 직후인 5월부터 가능한 강우 전에 정기적으로 적용약제를 수관 내부까지 골고루 묻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하셔야 합니다. 수강 조건 및 통풍 조건에 따라 병 발생 양상이 다르므로 불필요한 도장지 정리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간수와 배수를 철저히 하여 토양 수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또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병들어 떨어진 잎 등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비료량이 적어 병이 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빗이 도리어 수관 내부가 복잡해져서 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저병입니다. 환경 조건이 알맞을 때에는 어린 가실에도 발생하지만 주로 성숙기인 7월 중순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며 저장 중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1990년대 홍로 품종이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발생이 늘어났고 현재
매우 발병이 심한 난방제 병해로 홍로 혼식가원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원 주위의 아카시아 나무, 호도나무에서 입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거하거나 제거하기 힘드시면 방제 시에 같이 방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과실에 검은색이나 갈색의 원형 반점이 형성되어 일주일 후 직경 2에서 3cm로 확대되는데 병든 부위를 잘라보면 과신 방향으로 가육이 원뿔 모양, 즉 V자 모양으로 깊숙이 부패합니다. 과실 표면의 병반은 약간 움푹 들어가며 병반의 표면에는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생기고 습도가 높을 때는 이 점들 위에 다몽색으로 병원균 포자 덩이가 쌓이게 됩니다. 9월 이후 병반 주위의 가실이 붉게 착색됩니다. 병원균의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2도씨이며 생육 조고는 28도입니다. 이 균은 높은 온도와 습한 기후를 선호하며 주로 물방울이 튀거나 빗방울에 날려서 전파됩니다. 방제는 농약만으로 방제하기 어려우며 기주가 되는 삼복숭아, 감나무, 호두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제거합니다. 6월에서 7월 초기 감염된 가시를 즉시 제거하여 땅에 묻고 수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며 탄저병이 심하게 발생한 가원은 이듬해 과실에 봉지를 씌우면 병원균의 전염이 차단됩니다. 장마기 전후 적용보호살균제를 살포해 주시고 일소가가 발생되면 병 확산이 심해지므로 일소가 발생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견무늬 썩은 병입니다. 가지의 병반은 사마귀를 형성하는 것과 사마귀를 형성하지 않은 조피 증상을 나타내는 것, 검붉은색의 암종을 형성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동해나 한해 또는 영양결핍에 의해 쇠약해진 나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가지나 오래된 가지일수록 잘 나타납니다. 과실에 일소가 생기면 7월 하순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월 초순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초기에 발병된 과실에서는 병반에 작은 흑색 소립이 밀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내부에 다량의 병원균 포자가 형성되어 2차 전염원이 됩니다. 병반이 확대되면 둥근 띠 모양의 태가 생기지만 띠 모양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과실이 썩으면서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실을 잘랐을 때 연한 갈색 혹은 짙은 갈색으로 불규칙하게 썩는데 이런 증상은 V자 모양을 띠며 C방 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탄저병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병원균은 균사, 병자각, 잔안각의 형태로 조피나 마른가지, 전년도 이병가실에서 월동하여 다음해 5월 중순에서 8월 하순경 비가 올 때 포자에서 누출되며 과실의 가점 속에서 잠복하다가
과실의 전분 함량이 10.5%에 달하는 생육 후기에 발병됩니다. 감염되기 위해서는 보습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최성기가 장마기간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확 후 낙하된 이병가를 제거해 주시고 전정한 나뭇가지를 사과원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양의 건조, 가습이 발병을 조장하므로 감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병은 감염 기간이 길고 비만 오면 언제든지 대량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 비산 및 감염 시기가 되는 장마기 전부터 8월 하순까지 매회 방제 효과가 높은 약재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유목기에 가지의 사마귀 병반 부위를 도포제 혹은 수성 페인트를 발라두면 병원균의 비산 방지와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석회 보르도액이 방지에 효과가 높으나 사용 시 약해와 외관 품질에 대한 점을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견문이 썩은 병과 탄저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견문이 썩은 병의 경우 달무리 증상을 보이고 탄자병은 갈색 소형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병반 표면은 견문이 썩은 병은 변화가 없으나 탄저병은 움푹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실 단면을 잘라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견문이 썩은 병은 가실 내부로 둥근 모양으로 병반이 진행되고 탄저병은 V자 모양으로 진행됩니다. 맛은 시큼털털한 맛을 내면 견문이 썩은 병이고 쓴맛이 나면 탄저병입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은 갈반병으로 오인하기 쉬운 생리장애인 낙엽 증상입니다. 수분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나무의 하단 부위, 오래된 잎부터 시작되며 주변 잎을 살펴보시면 2차, 3차 감염 병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생리적 낙엽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반전 낙엽병의 경우 녹색이 남아있는 부분에 색가리를 뿌려놓은 것처럼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갈반병으로 판단하시고 적용 약재를 즉시 살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바이로이드병입니다. 과실이 성숙하면서 가피가 붉어짐에 따라 노란색 반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병든 사과는 정상가에 비해 절반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꽃받침 부위에서 꼭지 부위로 골이 지는 기형과도 바이로이드병입니다. 유목기에 많이 발생되며 최성기인 5년차 이후에도 증상이 발현됩니다. 발병된 과실은 정상가와 비슷하게 착색되어도 쓴맛이 납니다. 전정도구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으로
전염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바이러스 프리묘 보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바이로이드 병은 화학적 방제가 되지 않으며 병든 사과나무를 발견하면 뿌리채 뽑아 소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충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응애입니다. 응애류는 다 발생되면 사진과 같이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또한 응애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예찰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농가들은 휴대용 돋보기를 이용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력이 좋은 나무 도장성 가지, 신초 중간 부위 잎을 임에 땁니다. 이렇게 총 10나무에서 나뭇잎 20매를 따서 돋보기로 확인합니다. 응애류가 2마리 이상 발견되면 적용약제를 즉시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응애류 방제법입니다. 재배적 방법으로는 월동 후 조피와 낙엽을 제거해 주시고 생육구에는 수간 하부와 헛고루, 잡초를 제거한 후 약제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사과나무에만 방제를 하시면 응애류가 잡초에 이동했다가 약효가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다시 사과나무로 올라가서 방제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수세 관리와 도장지 관리를 잘 하셔서 방제 시 약제가 수관 내부까지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SS기를 이용한 방제가 많습니다. SS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셨는데도 응애류가 방제가 안 된다고 하시면 기계 방제와 별개로 예전처럼 손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잡한 나무의 수관 내부까지 약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면 응애를 방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응애는 건조하고 고온이 지속될 경우 급격히 증가합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간수를 실시하여 발생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월동전 유인을 통해 밴딩을 하고 이른 봄에 제거해서 소각하시면 초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방제법입니다. 먼저 발생 예찰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하시어서 방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충제는 해충의 밀도가 일정량 이상이어야 견절성이 있습니다. 즉 응애류가 많을 때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애가 없는데 방제를 실시하시면 농약비만 없애는 것입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기계유 유제를 발하기 직전인 3월 하순경에 60에서 70배로 살포하시는 것이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월동기인 2월에서 3월 상순에 살포하실 경우 월동란 방제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말경에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기 합성 농약을 살포하실 때는 1년에 한 가지 계통의 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속 방제 시에 같은 계통을 방제하시면 약제 내성이 생겨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응애류 약제 살포 시에는 전착제를 꼭 혼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린재류입니다. 노린재는 잎과 가실에 동시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노린재는 가해 시기가 4월에서 10월까지 매우 긴 해충이지만 주로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가실에 피해를 줍니다. 이 시기에 유기인계 또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약제를 한두 차례 심식 충유와 동시에 방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4월 초 포획 트랩을 조기에 설치하셔서 방제가 필요한 밀도가 되면 즉시 방제를 실시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원 사이에 콩, 팥 등의 간작은 피하는 것이 노린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풍년 농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